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한 주 흘러가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 사상의학은 꼭 한의사만을 위한다, 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사실은 현재 사상의학을 일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여기에요. 그런데, 이 사상의학을 이 좋은 학문을, 이 선조들의 모든 공부하고 연구한 것, 축적이 된 것이 의학의 존재 사상의학인데, 이 좋은 거를, 한의사 수가 약 2만 명, 18,000명, 2만 명 정도 됩니다만, 이거 사실은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먹으로 다 2만 명이라 합시다. 2만 명만 사용해라. 난 그런 생각 안 들어요. 5천만 명이 다 사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는 40억, 50억 인구가 다 사용하기를 바래요. 모든 사람들 혜택을 줘야지. 어떻게 2만 명만 한다라고는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의도로 설명해. 어떤 사람들은, 이 좋은 거를 영역 다툼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알려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난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은 더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사상의학을 알아서 응용을 좀 하자라는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수업 내용은 내가 표현은 더 쉽게 하고 재미나게 합니다만 사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웬만한 한의사 수준보다 높다. 그렇다고 원문 수준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즉 우리나라 최고 아니면 전 세계 최고의 강의를 듣는다 생각을 하세요. 또 정말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기가 돼서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한의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의대생이 있으면 물어보면 알아요. 내 수업을 녹화된 걸 보여줘도 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능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는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의도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배워서 여러분들이 쫓게는 여러분 개인의 건강, 더 나아가서 여러분 가족의 건강, 친구들의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면 여러분의 직장을 다니든 회사 사장님이 되든 간에 어떤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응용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외교관이 된다. 그러면 외교 파트너, 영국이든 프랑스든 외교인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상대방의 체질을 파악해서 그 사람의 논리나 행동 방식 이해를 해서 접근하는 거하고 모르고 접근하는 거 같을까요? 달라요. 그런 식으로 여러 대 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조직에서도 운영되고 공부한다. 하다 보니 과외를 가르친다. 과외받는 학생들의 체질을 판단해서 학습법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응용이 가능할까? 모든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체질 판단하는 게 어려워요. 그 체질 판단하는 거의 기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설명할까요? 그 중에 오늘 공부할 거는 체형기상. 사람의 체형과 기상. 체형은 생긴 거 그대로고요. 기상은 그 사람의 풍기는 맛이에요. 느낌.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요령을 설명할까요? 그렇다고 이것이 다다. 이건 아니겠죠. 체형기상은 모든 걸 다 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건 아니고 이거 하나의 방법이다. 또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저렇게 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다다. 이건 아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렇다고 이걸 무시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좀 볼까요? 이 사상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마 선생님이 이렇게 만드셨대요. 집대성한 것이요. 근데 이재마 선생님의 요 눈빛을 한번 보세요. 눈을. 내가 표시를 해서 눈밑이 어때요? 탁 날카롭게 얘기 되죠. 최소한 부드럽지는 않아요. 무섭다, 날카롭다, 예리하다 이런 느낌이다. 이게 태양의 눈빛이래요. 특히 이재마 선생님 눈빛을 잘 보면요. 이게 눈이라고 했을 때 눈동자가 위로 솟구친 거 느끼세요? 만약에 눈동자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눈이 죽을 거예요. 그죠? 죽는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상이 확 가라앉을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났다든지 흥분했다든지 뭔가 열중한다 그러면 눈동자가 위로 딱 떠요. 그게
태양인은 확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같은 조건이었을 때. 물론 태양인도 졸릴 때라도 의기소침하면 툭 내려가죠. 인간이다, 당연히. 근데, 같은 조건이었을 때, 그것이 확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강조한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요거 이재만 선생님 후손들이 그린 초상화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재만 선생님을 제일 정확하게 표현한 거지 않겠냐고 생각해요. 물론, 그 당시 사진이 없었으니까 찍어놓은 사진은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후손들이 그 화가한테 얘기를 해서 그 특징을 반영한 초상화이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게 정확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자, 한번 다음을 볼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이제 우리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물론 저는 사실 연구를 이제 밑에서 도와만 줬고. 도와만 줬습니다. 이건 이제 기존에 우리가 체질을 판단한 사람들, 각 체질별 평균을 다 내봤어요. 평균치를. 그 평균치를 만들어서 흉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요것은 태양인이고, 요거는 소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체질의 평균을 모아서 그 샘플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때 요 태양인의 느낌은 어때요? 느낌이 좀 강하다, 단단하다, 그런 느낌 안 들어요? 뭔가 유순해 보이지는 않죠. 물론, 머리털도 없으니까, 뭐, 느낌은 다릅니다만, 흉상이니까. 근데, 뭔가 단단하다, 강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또, 요 소양이는 어때요? 소양이 이걸 범낭이라고 그래요, 여기. 범낭. 그래서, 요 범낭이라, 이게, 이제, 한데, 요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쫙 풀리면, 이게 팔자까지 풀리면 인생이 잘 풀리고, 여기 가다가 이렇게 옹짝으로 들어가면 인생이 나중에 꼬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 주위로 뭔가 나온 것 같잖아요, 느낌이? 자, 다시 볼게요. 이 소양이는 요 주변으로 뭔가 확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느낌이 진짜로 맞아요. 그리고 그 소양이는 말이 많아요, 진짜로. 말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나 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뭔가 이게 나오나 봐요. 그래서 소양이는 이게 탁 나오는 듯한 느낌이 확 드러난다. 그래서 요걸 잘 보고요. 자, 다음 볼까요? 또 봤더니 요런 사람들을 이건 평균을 내서 또 봤더니 요건 태음인이고 이건 소음인이래. 이 태음인 얼굴 한번 잘 보세요. 얼굴 보면 요거 하관이래, 하관. 이 하관이 발달됐죠? 그래서 뭔가 네모진 듯한 느낌. 이게 발달한 느낌 들죠. 그죠? 하관이 두툼해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복스럽다, 복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두툼하게 느껴져요. 태음인들은. 그리고 이 가죽을 한번 만져본다 생각을 하세요. 가죽을 만져보면은 두꺼울 것 같아요, 얇을 것 같아요. 태음인들은. 두꺼워요, 진짜로. 또 하나 재밌는 건 태음인은 얼굴 가죽들은 살을 만질 때, 이 피부 있죠? 이 피부를 만질 때 안쪽을 만지면 두꺼워요, 진짜로. 밖을 만지는 게 아니라 안쪽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안쪽을 만지면 진짜로 가죽이 두꺼워요. 가죽이 두꺼우니까 어떨까요? 얼굴 가죽도 두껍고, 얼굴 가죽이 두꺼운 사람들이 고수습 칠 때 유리할까요, 아니면 불리할까요? 훨씬 유리해요. 그죠? 왜냐면, 근데, 내가 좋은 패 있다고 확 좋아하고, 나쁜 패 있다고 확 이상 뭐 어떨까? 고수습에 딸까, 이럴까요? 당연히 불리하겠죠. 고수도뿐이야. 카드널이든 뭐든 마찬가지겠죠. 내 속셈이 쉽게 드러나면 어때? 손해봐. 사회생활에서는. 그런데 가죽이 두꺼우니까 내가 좋은 패가 있든 싫은 나쁜 패가 있든 표정이 안 드러나. 이런 사람 고수도도 잘 주고 사업을 하면 어떨까? 훨씬 유리하겠죠. 즉 비즈니스를 하는데 10억짜리, 100억짜리를 협상을 벌이는데 표정이 안 드러나니까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한 조건이 되면 밀고 땡길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 유리한 조건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태음인들이 그래서 또 여러분들 혹시 밥 먹을 때 찌개나 그 매운탕 같은 거 뜨거우면 유독 땀 흘리는 사람들 보세요. 다 사실 뜨거운 거 먹을 때 유독 땀을 뚝뚝 흘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보면은 이렇게 하관이 발달돼 있고 땀방울이 뚝뚝 떠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10중 8구 태음인의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밥 먹을 때 땀 흘려 다 태음인 이건 아니지.
근데 일단 확률이 높아진다. 많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요런 얼굴을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다 지워져.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태음인들 보면은 이제 요런 어떤 느낌들, 요 느낌들을 잘 한번 중심으로 보고요. 요 소음인은 어때요? 전체로 느낌들이 단정하다, 단아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소음인들은 뭔가 오밀조밀하고 뭔가 좀 귀엽다 그런 느낌들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소음인들은 그 이제 특징들이 귀공자, 미녀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정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약하다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다 그렇다 이건 아니지. 근데 10명이면 약 한 7, 8명은 요런 느낌들이 와요. 진짜로. 태음인도 이런 얼굴 타입이 10명이면 약 7, 8명이 정말 그래요. 그렇다고 태음이 날씬한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2, 3명 꼴이고 일단은 7, 8명 꼴로는 이렇게 두툼하다. 그러면 일단은 태음인일 확률이 일단 높다. 이렇게 생각해도 편해요. 자, 이제 다음을 좀 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간단한 슬라이드로, 이렇다 하면 쉽잖아요. 그리고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잖아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어떤 무지하게 간단한 건데, 이 확률 4분의 1왜 이렇게 사람이 어려워하냐. 솔직히 말하면 나도요, 체질 판단하는 거를, 내가 공부한 이후로는 평생 이것만 해왔어요. 나는 재주가 없어 딴 거 못하고 이것만 해왔어요. 나는 사실은 여러분들 이력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나는 2번 대학을 다녔어요. 한 번은 농대를 다녔어요. 농대 다니고 군대 갔다서 한의대를 다시 들어갔어요. 대학생만 꼬박 10년 했고 농대 4년, 한의대 6년 거기다가 또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 또 공부하고 뭐 지금도 이제 공부하고 책 쓰고 논문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이제 한의대 졸업하자마자 개업을 계속 진료를 하고 이것만 공부해왔어요. 사실 서울대 다닐 때, 농대 다닐 때도 사상을 공부했는데 그때 사이비격이지. 그냥 적당히 한 거고. 한의대 가서 계속 이것만 해왔어요. 지금도 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또 3일밖에 진료를 안 해요. 나머지는 공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솔직한 말로 100%라는 단어를 못 써요. 어떻게 인간이 건방지게 100%다 맞춘다 이 말을 하겠어요. 나도 솔직한 말로 틀려 에러가 나요. 이게 솔직한 답변을 어떻게 100%라는 게 없어요. 의학에서는. 그런데 그 정도로 나도 어려워요. 근데 건방지게 뭐 무조건 100% 적중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나도 헷갈리는데. 이제 그 얘기를 왜 이렇게 헷갈린가를 한번 좀 잠깐 봅시다. 자, 여기에 인간과 원숭이가 앉아 있어요. 그죠? 누구나 다 보면은 인간과 원숭이는 다 알 거야. 그런데 우주인이 본다면, 외계인이 본다면은 헷갈릴 거예요. 인간인지 원숭이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왜냐면 똑같이 앉아있으니까. 악수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보면 꼬리도 있다, 원숭이다 금방 알죠. 외계인이 본다면 어떨까? 헷갈려. 왜냐면 자주 안 봤으니까. 그죠? 우리는 맨날 봤으니까 알아. 쉽게 알아요. 자, 사람이 줄을 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또 원숭이도 줄을 타. 멀리서 보면 헷갈릴 거예요. 똑같이 줄을 타니까. 우리는 쉽게 구분을 해요. 그 사람이네? 원숭이네? 쉽게 알아요. 그죠? 하지만 외계인이 본다면 헷갈릴 거예요. 왜냐면 자주 안 봤으니까. 우리는 맨날 봐서 안단 말이에요. 자, 또 한번 볼까요?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구분해요. 자, 여러분 남자 여자 우리는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갈까요? 이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어떻게 알죠? 물론 옷 벗겨보면 알지. 근데 옷 안 벗겨보고 알죠.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여자는 머리카락이 길다, 목젖이 없다, 유방이 있다, 치마를 입었다, 뭐 남자는 뭐 피부가 좀 두껍다, 뭐 목소리가 굵다, 뭐 기타 등등등등등. 그죠? 그냥 느낌으로 알아.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학습이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은 남자, 이런 사람은 여자. 우리 국민학교에서 남자 집결, 여자 집결
계속 배워왔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눈에 알아. 남잔지 여잔지. 근데 외계인이 본다면 어떨까? 헷갈릴 거야. 남잔지 여잔지. 그죠? 우리는 맨날 공부해왔으니까. 자, 그러면은, 자, 또, 미스월드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 흑인이고, 백인이고, 황인종도 금방 알아요, 우리는. 근데 이것도 언뜻 보면 헷갈려. 미스월드 정도가 되면은, 백인인지 흑인인지, 뭐 황인종인지가 구분이 약간 헷갈릴 정도로, 언뜻 보면 모를 정도예요. 우리는 자주 봐서 알지만, 언뜻 보면 몰라. 외계인을 보면 더 헷갈리겠지, 그죠?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자주 봐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이 사람은 가운데 있는 이 여자라면 이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내가 여자라 해서는 여자야.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은? 여자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머리카락도 안 보이고 유방도 안 보이고 치마도 안 보이는데, 그죠? 근데 느낌이 어때? 부드럽지, 선들이 전체적으로. 그 여자인 줄 안단 말이야. 많이 봐왔으니까. 자, 반면에 이 사람은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반쪽밖에 안 보입니다만 당연히 남자인 줄 금방 알죠. 그죠? 왜냐면 많이 봐왔으니까. 느낌이 그래요. 그죠? 내가 이런 얘기 자꾸 하는 이유는 사람의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야. 남자 여자? 물론 국내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남자는 머리카락이 짧고 여자는 머리카락이 길다. 남자는 유방이 결벽이지만 여자는 유방이 있다. 뭐 기타 등등도 이렇게 설명을 해. 목젖이 있다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야. 정말 다 그럴까? 아니죠. 그냥 느낌으로 안 되잖아. 우리. 이게 체질 판단이에요. 근데 물론 설명할 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중에도 설명해. 소음이는 손발이 차가 없다. 소음이는 뭐 소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지. 여자는 머리카락이 길다. 여자는 유방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렇다 다 그럴까? 아니죠. 여자 중에도 절벽인 여자도 있고 남자인데도 머리카락 길게 긴 남자도 있어. 그죠? 장발족 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알아. 자, 소음인이다. 항상 손발이 다 차가울까? 손발이 따뜻한 소음인도 있단 말이에요. 성격이 활발한 소음인도 맨날 반장, 전교회장한 성격이 활발한 소음인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 사람도 성격이 활발해. 그런 것을 염두에 둔다. 그래서 분위기로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물론 가르칠 때는 설명을 하겠지.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스님들이 계세요. 스님들이 있는데, 자, 여기 A라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또 B라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C, D, E 계세요. 자,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러분? 아마 A는 여자, B는 남자 이렇게 답변할지도 몰라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다 여자 스님이세요. 언뜻 보면 A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로 할때 B라는 분은 꼭 남자같이 보여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헷갈리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맨날 봐왔던 남자 여자 구분 방법이야. 그런데도 헷갈려요. 그잖아. 확률이 2분의 1밖에 안 돼. 맨날 공부했던 건데, 그지? 공부가 뭐야? 맨날 살아왔던 거야. 그래도 남자 여자 헷갈려야지, 이렇게. 이런 분도 계세요. 자, 여기는 이제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분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세요. 여기는 남자고. 이렇게 보니까 구분이 금방 되죠. 근데 요분 한 명만 봤다면은 헷갈릴 거예요. 같이 보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더 금방. 그죠? 또, 여기는 다 여자 스님이세요. 요분 같은 경우는 언뜻 보면 그 남자 같기도 하죠, 그죠? 언뜻 보면. 여자 스님이세요. 비구니 스님인데. 여기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자, 한번 또 봅시다. 자, 이분 당연히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 스님이세요. 여자세요. 우린 구분이 된단 말이야. 또 헷갈리기도 하고요, 그죠? 체질을 보는데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뉴스가 종종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유념해야 돼. 자, 이거는 이제 만화입니다만,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 사람은? 뭐, 베르사유 장면에 나오는 만화 주인공이죠. 여잔데 군복을 입은 거예요.
만화예요, 사실은. 근데 여잔데 군복을 입으면 이런 느낌이 났다. 사실은 내가 만화를 일부러 넣은 이유가 만화를 무시할 게 아니라 만화의 하나의 특징을 딱 확대해서 그것만 딱 특징적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아주 정확해져요. 그래서 그 만화를 잘 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우리 사상형을 공부할 때는 만화를 상당히 중시해요. 특징이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자, 이젠 또 볼까요? 자, A라는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또 B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C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마 일부 학생들은 요 A는 여자, B는 남자로 생각할지는 몰라요. 근데 미안하지만 A, B, C가 모두 남자예요. 헷갈리죠? 자, A는 머리카락이 꼭 여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근데 남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또, 자, 이 사람 A, B가 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헷갈리죠? 미안하지만 다 남자예요. 남자인데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사실은 목젖이 있기 때문에 목젖을 가리기 위해서 이 띠를 두른 거예요. 근데 헷갈리죠? 우리가 맨날 공부했던 건데도 헷갈려, 이렇게. 머리카락이 길어지게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죠? 이게 체질 판단이 이렇게 어려워요. 아까 내가 그런 얘기 했죠. 나 평생을 이 공부했어요. 지금도 이 공부를 하고. 또 진료도 3일밖에 안 해. 그래도 불구하고 나도 간혹 에러가 난다고. 그 정도로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려워. 이런 것이 솔직한 답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체질을 보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남자 여자 구분하듯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만 또 어렵고 어렵지만 또 쉬울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내가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은 바뀌는 거 안 바뀌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예요. 평생 가요. 우리가 남자 여자 태어났다고 나 도저히 바뀌는 사람 봤어요? 물론 성전환 수술이 있죠. 근데 진정한 의미로 전환이 됐을 거예요. 다 전환이 됐나? 아니죠. 껍데기만 싹 바꾼 거지. 응?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 알 수가 있어요. 다만 근데 알기가 어려워요. 어린애들은. 그래서 에러가 많이 나요. 나도 솔직한 말로 어린애들보다는 가장 에러가 나요. 근데 아주 재밌는 거는요. 내가 뭐 사적인 얘기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식 중에 애들 중에 쌍둥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클 때 보면 체질이 달라, 둘이. 그런데 기는 것부터 달라. 한 애는 앞으로 기고요. 한 애는 뒤로 겨요. 옛날에 길 때 보니까. 그렇게 달라요. 음식 먹는 거, 행동도 달라요. 체질이 다르면 그대로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걔네들이 뭐 알아서 그랬을까 몰라. 태어나서부터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부터 정해진 거다. 다만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여기 있는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 뭐 유명한 연예인이죠.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하리수죠. 이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렇다고 진정한 의미로 다 전환이 다 됐을까요? 임신할 수 있을까, 이 사람? 미안하지만 자궁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께도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돼요. 진짜로 다 여자가 됐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나도 연예인인 줄 알고 이렇게 하리수다고 하니까 이 사람 남자인데 이렇게 했구나 알지. 나도 언뜻 본다면은 여자로 알 거예요. 그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거예요. 나도 그렇고. 그 정도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예? 헷갈리죠? 이 사람은 위만 본다면 어때요? 남자 같죠? 근데 밑에 보면 어때? 배 나온 거 보면 여자 같죠? 사실은 이 사람은 여자예요, 여자. 여자인데 남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근데 자기 부인이 임신을 못하는 거야. 물론 정장 딴 데도 얻어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만 자궁은 남겨놨거든. 그래서 자기가 대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임신한 아빠 해서 나온 거죠. 사실 진정한 아빠 남자일까요? 그건 아니죠. 사실 여자지.
그래서 이거는 합성 사진이 아니라 진짜 사진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그 타임지 있죠? 타임지 표지 사진에 나온 사진이에요. 그래서 내가 캡처해서 넣은 거거든요. 타임지에 그래서 이 사람 벌써 출산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이때 임신 때 사진을 넣어서 했어요. 구분하기 위해서. 아마 나도 이거 내용을 알고선 보니까 여잔데 성전자 그래서 그런 느낌 보니까 아, 여자 같은 느낌이 드는 것 뿐이지. 나도 모르고선 이만 봤다. 미안하지만 나도 틀렸을 거예요. 나도 남자로 봤을지도 몰라요. 이 정도로 헷갈려요. 자, 이거는 하리수 옛날 모습이에요. 하리수 고등학교 때 모습이에요. 요 얼굴이 이렇게 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멘트가 더 웃기죠. 하리수 앞에 있는 남자 왜 이럴까? 표정이 그렇습니다만. 하리수 고등학교 때 모습, 이 모습에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헷갈린다. 그렇다고 진정은 다 여자냐? 이건 아니다. 물론 그 겉은 여자죠. 하지만 속까지 그런 거다. 맞아. 체질도 마찬가지다. 체질도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니다. 다만 개선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소음인인데 소심한 소음인이 적극적인 소음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손발 차가운 소음인이 손발 따뜻한 소음이다. 그렇다고 소음인이 태양이 됐다. 소해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즉 소음인이 개선은 가능합니다만 소음인이 태양인이 된다. 태음이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남자 여자 구분 방법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겠다. 여러 사람이 헷갈리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원에 갈 때마다 체질 판단 다 다르게 말을 해. 여기는 소양인, 여기는 태음이 소음, 네 가지 체질이 다 나와. 그렇게 화선한 환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복합 체질이래 이런 말. 복합이 어디 있어? 하나만 하나지. 자, 헷갈리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태음성 소음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것도 헷갈리니까 하는 얘기지. 그런 거 어디 있어? 그건 헷갈려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마 프로젝트라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처음으로 최초의 사건으로 한의학의 단일 주제로 단일 연구 테마로 1년에 90억씩 9년 동안 진행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마 프로젝트 체질 판단하는 걸 제대로 좀 하자라고 해서 여는 유전자라고 하시죠. 유전자 그거 뭐 게놈이라고 그러죠. 게놈, 그 지놈이라고 하고 게놈 발음을 잘해야죠. 그래서 인간의 유전자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뭔가 유전자를 분석을 한번 해보자. 선천적 유전자를. 그러면은 뭔가 소음이는 소음을 다 모아서 유전자를 분석을 하고 지도를 그려보는 거야. 태음은 지도를 계속 그려요. 지도를 계속 그리다 보면 공통점이 발견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전자 지도가 발견이 되면은 나중에 피 한 방울 떨어뜨리면은 당신은 80%로 소음입니다. 태음다 이 말이 나올 수 있게 이걸 연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게 이제마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체질 판단 헷갈리니까 뭔가 보여주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마 프로젝트.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요 연도가 2006년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쭉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서 나중에는 이제 그 2015년이 되면은 뭔가 체질 판단 DB가 구축이 되고 뭔가 피 한 방울 떨어뜨려도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짜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나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런 거 진행을 할 때 좋은 샘플이 들어가야 돼. 그죠? 엉뚱한 샘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치는 거예요. 자료가.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걸 하면 대학교 병원 교수나 돼요. 그죠? 대학교 병원. 신뢰성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건국 이래로 우리나라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국가 프로젝트에 개인 한의원이 들어간 게 처음이에요. 내가 처음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여길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나도 이게 참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하는 거는 이제 참여가 돼서 그 여기 한의학연구원이나 생명과학공학원이나 서울대학교, 삼성의료원 이런 어떤 그 모든 참여기관에 참여가 돼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듣는 거는 한의원 이제 요거 우리 사당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방병원들 집어넣고 해서 이런 데이터가 수집이 돼서 계속 분석 작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이런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이재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08년도 90건, 100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사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 특히 이제 2010년도 120건 내각할 때만 해도 이 경희대 한방병원이 몇 건인지 아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 80건이에요. 80건. 저기 원광담하면 어떤지 50건이에요. 대학교 한방병원보다 우리가 더 많아. 말도 안 되죠. 사당 한의원이 참여한 것도 희한하죠. 그죠? 한의원으로서 국가 프로젝트에 껴주지도 않아. 누가 껴줘. 낀 것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더 많아. 왜냐면은 우리가 쭉 분석자인데 제일 인정을 받았어요. 야, 이 사람 제일 정확하게 받고 데이터가 정확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인정을 제일 많이 데이터를 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분석 작업에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분석 작업이 됐을 때 이제 데이터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 국가에서도 국가 체질 감별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도 뭐 그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거기서 계속 데이터를 점검하고 또 우리도 이제 나도 딴 사람 이상은 제대로 반납을 해봐요. 근데 아까 내가 또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체질 판단은 어려운데 동네방네 한번 길거리 한번 가보자. 그러면 한의원에서 다 체질 전문이야. 체질 감별 다 써놨죠. 심지어 저는 약사도 체질 감별한다. 목사님, 스님도 본다고 그러지. 저희들은 좀 약간 웃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렇게 헷갈린다. 저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써붙이는 게 사실 참 나로서는 좀 물음표는 좀 붙어요. 어쨌든 그래서 요런 어떤 거를 내 연구진들의 내 제자들이에요. 내 제자들이 합류가 돼서, 요거 이제 물론 나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연구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사진을 넣어놓은 거고요.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와서요. 체질 판단,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제 체질 판단이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재마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 그런 과정인데, 연구 과정을 설명한 것 뿐이고, 체형기 상론의 기본을 보면 사상의학에서는 사람 몸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로 구분한다. 즉, 요거 위를 상초, 횡격막 위를 중상초, 배꼽과 횡격막 사이를 중하초, 그거보다 질 밑에를 배꼽 밑에를 하초 이렇게 구분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폐비, 간신이 배속이 돼요. 어쨌든 폐는 여기에 있죠. 그런데 왜 여기냐? 즉 부위가 기운이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상초, 목덜미 위로 기운으로 폐를 배속을 하는 거예요. 즉 해부학적으로는 중상초에 속하지. 중상초에 비장이 들어갑니다만 이게 아니라 개념적인 기운은 유일하네. 그래서 실제로 폐의 기운은 위로 직승해요. 위로 기운은 확 솟고요. 비장의 기운은 횡승한데 쫙 퍼져나가는 기로. 간은 함강. 그리고 신장은 확 기운이 내려간다. 다시 말하면 폐는 위로 솟구치고 비장은 퍼져나가고 간은 퍼지면서 수렴이 되고 신장은 확 밑으로 내려간대. 이런 기운들이 뭉쳐지는 게 상초, 중상초, 중하초, 하초의 개념으로 써요. 요거는 이걸 오행으로 따지면은 폐는 목에 속하고요. 비는 화에 속하고 간은 금에 속하고 신은 수에 속해요. 기존의 관점과 달라요. 자, 다시 말할게요. 기존의 한의학, 이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기존의 한의학, 즉 후세방의 입장에서는 폐는 금에야, 비는 토에야, 간은 목에야, 신은 수에야. 자, 다르죠? 사상에서 폐는 목으로 보는데 기존에는 금으로 봐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서로 정반대가 돼. 비장은 여기는 화로 보는데 여기는 토. 간은 여기는 금으로 보고 여기는 목으로 보면 달라요. 이렇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건 관점의 문제다. 그거를 잠깐 설명을 좀 하면요. 자, 다시 볼게요. 자, 목이다. 이 오행으로 따지면 이렇게 목화토금수로 보는데 목의 기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 봄이다. 여름, 가을은 화는 여름이다. 금은 가을이다. 수는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는 아침, 점심, 저녁, 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해가 아침에는 떴다가, 점심 때는 남쪽에 있고, 해가 끼울었다가, 여기다가,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렇게 봐도 돼요. 즉, 동서는 이런 식으로 보니까 오행인데, 기존의 의학에서는 간을 여기다 배속했단 말이야. 간은 뭔가, 퍼지는 거다라고 봤는데, 사상의 그게 아니라, 간은 중하초에 있으니까 뭔가 수렴된다고 본 거야. 정반대로 본 거야. 개념을 다르게 본 거야. 즉, 폐라고 하는 거는, 후세방에서는 금으로 봤단 말이야. 근데 사상에서 폐를 목으로 봤어요. 이렇게 달라요. 즉, 기준에 따라. 그렇다고 이게 틀렸다, 이게 아니야. 기존의 의학에서 음양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고, 사상의학에서 보는 건 이렇다는 거야. 그렇다고 틀렸다. 관점이 다 달라진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자, 사람이, 서 있으면 앞에는 양이고, 뒤는 음이다 그래. 그죠? 그럼 배가 다 양일까? 아니죠. 사람 움츠려봐. 그러면 배는 음이 되고 등이 양이 돼. 달라지죠. 자, 손은 어떨까? 이게 음양으로 보면 어떨까? 이건 음이건 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것만 보면 어때? 이건 또 음양. 이게 달라요. 자, 손바닥은 어때? 손바닥이 양일까요? 음일까요? 자, 손바닥을 피고 이렇게 보면 양이 돼. 앞쪽이 되니까. 손등은 음이 돼. 그죠? 근데 손을 움츠려봐. 오므리면 손은 어때요? 음이 되고 바깥에 양이 돼. 달라지죠? 음양이나 오행이 틀렸다가 아니라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에는 이게 양이 되고 이런 기준으로는 이게 음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야. 폐를 목으로 보냐 금으로 보냐는 기준에 따라 다른 것뿐이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보면 헷갈리는 거야. 여기는 이거라고 그래. 저건 저거라는 게 틀린 거야. 그지? 그게 아니야. 이런 기준에 이런 거.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여기는 목욕탕에 갔다. 목욕탕 옷 벗지. 옷 입고요? 누가? 목욕탕은 옷 홀딱 다 벗어. 남탕 들어가봐. 다 벗어. 여탕 다 벗어. 누가 옷 입고 해. 그건 당연한 거야. 수영장에 가봐. 그건 다 수영복 입죠? 거기서 양복 입는 사람 누가 있어. 그죠? 결혼식장에 가봐. 대부분 양복 입든지 정장을 하죠. 거기서 누가 청바지 입고 지들 거도 누가 홀딱 벗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없죠. 거기는 그게 정답이야. 자, 수영장에서는 수영복 입는 게 정상이야. 거기서 양복 입어봐. 이상한 놈이야. 그지? 목욕탕에 가봐. 다 홀딱 벗어야 돼. 목욕탕에서 옷 입고 해봐. 거기서 목욕탕에서 수영복 입고 해서 그것도 이상한 거야. 그죠? 근데 길거리에서 빨개 벗고 다녀봐. 목욕탕이라고 착각을 해. 그게 정답일까요? 그건 아니지. 거기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정상이야. 결혼식장이다. 대부분 정장을 하죠. 거기서 청바지 입고 다니는데 우통 다 벗고 다닌다. 그게 맞을까요? 수영복 입고 결혼식장에 나타나봐. 하객인데 그렇게 나서 그 미친놈 소리 듣는 거야. 그죠? 경우마다 다르다는 거야. 자, 그러면 사람이 항상 수영복을 입느냐? 그건 아니지. 수영장 같은 수영복이 정답이고 결혼식장에는 정장이 정답이고 그잖아. 목욕탕에서는 빨개 벗는 게 정답이란 말이야. 기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야. 폐를 목으로 보냐, 금으로 보냐는 기준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것이지. 여기는 이러는데 저는 정반대다. 그건 미련하다고 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목욕탕에서 빨개 벗더니 모든 게 다 빨개 벗고 살아야 된다. 그게 정답일까? 아니죠. 목욕탕에서는 빨개 벗고, 길가에서 옷 입는 게 정상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다고 그게 틀린 게 아니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도 양식집에 가봐. 거기는 포크하고 칼 쓰는 게 정상이지. 그죠? 한식집 가봐. 거기 숟가락하고 젓가락 먹는 게 정상이지. 거기서 칼, 포크 써? 잘 안 쓰지. 그런 게 정답이야. 물론 특이한 경우도 있죠. 애들은 포크 쓰기도 하고 그러지. 젓가락 좀 어려운 애들은. 하지만 정상적인 건 아니지. 일반적인 경우는. 경우마다 다른 거야. 그런 거를 잘 구분하는 것이 공부의 요령이에요. 학문의 요령이야. 세상 사는 요령이야, 그게. 그래서 나는 사상학을 공부하면서도 이게 별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요. 세상 이치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그 약간 어렵습니다만, 자, 다시 전문적인 얘기를 잠깐 좀 봅시다. 자, 아까 패는 사상의학에 있어서는 패는 목이다. 비는 화다. 간은 금이다. 신은 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그것도 이게 틀렸다. 이게 아니다. 기준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관점을 잊지 마세요. 아셨죠?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받아. 최소한 내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실수는 없도록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을 볼까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상초, 중상초, 중하초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태양이는 어떠냐? 패대간소로 본 거예요. 태양에는 기운이 너무 뻗친 게 많대. 뻗치지만 수렴되는 게 적대. 그래서 패대간소로 본대. 소양이는 반대로 비대신소. 태음이는 태양이랑 반대죠. 간대패소. 소음이는 비대신소래.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태양에는 패령, 영어로 따면 렁이죠. 패가 진짜 크냐 이게 아니라 뻗치는 기운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해부학적인 사이즈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패대간소다. 그럼 간이 그러면은 태양에는 그 콩알만 하냐 이게 아니라 해부학적인 사이즈가 아니라 간의 기능, 즉 간의 기능은 수렴되는 기운이야. 수렴되는 기운이 작고 뻗친 기운이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는 항상 잘 나선단 말이야. 뭔가 기운이 확 솟구치는 거야.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폐가 크다, 찝다. 라고 말하면 무식하다 그러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일부 여러분 인터넷 다 뒤져보세요. 그러면 폐를 뭐 크게 그리고 간을 찢게 그리는 그림도 나오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그거 아니에요.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해부학적으로 막 크기를 재는 사람도 있어. 그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소수고 그 대부분은 기운의 차이다. 라고 봐야 돼. 그 일례로 어떻게 우리가 깜짝 놀라면 어떻게 간이 콩알 말 때 이런 얘기하죠? 간이 진짜로 콩알을 졌을까? 그게 아니지. 간의 기능이 축소돼서 기능이 떨어지면 간이 콩알 말 때라는 거야. 또 우리 겁없이 하는 사람은 뭐래? 간땡이가 벗더라 그러죠. 간이 진짜로 뚱뚱 벗어 이만해졌을까? 그게 아니야. 사람이 겁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간땡이 벗다. 라고 하는 거야. 소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소심하다. 이런 얘기하죠. 소심한 사람이야. 소심이 뭐야? 심장이 찌그러진 거야. 그것도 심장이 진짜 줄어들었을까? 아니죠. 심장의 기능이 축소된 사람들이 소심하게 행동하는 걸 소심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문장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지. 무식하게 뭐 소음인이다. 신대비소니까 소음인은 신장닉고로 뭐 성기는 성기가 크니까 물건이 크구나. 이렇게 말하면 무식하다 그러는 거야. 또 그 소음인은 섹스 힘이 강하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야. 즉 소음인은 뭔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기운이 있는데 들어오는 기운은 나가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신장으로 나가거든. 비장은 들어오고. 그래서 항상 나가다 보면 어때? 차가워지죠. 우리도 배설이 많이 되면 차가워지지. 응축이 되면 열이 나고, 그죠? 세상이 처럼 모이면 열이 나고 흩어지면 식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사를 자주 한다면 어떻게 돼? 배가 차가워져. 배가 차가워서 설사하고 설사하니까 배가 차가워지는 거야. 자꾸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소음이 배가 냉한 사람들이 나가는 게 많아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차차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외워야 된다. 다시 말할게요. 사상에 대한 정의야. 체질에 대한 정의야. 그러니까 외워야 돼. 태양에는 패대간소. 외워야 돼요. 태음이는 반대. 간대패소야. 반대니까 쉽지. 소양이는 어때? 비대신소야. 소음이는 신대비소. 외우세요. 이건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태양인과 태음이는 반대. 소양인과 소음이도 반대. 쉽죠? 물론 한자로 하면 더 좋고. 자, 이제 또 구체적으로 봅시다. 이 태양인을 볼 때, 이거 박정희 대통령이세요. 돌아가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태양인이다라고 얘기를 해. 물론 나도 뵌 적은 없어요. 진찰한 적도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랬냐. 박정희 대통령께서 눈빛이 그렇게 무서우셨대요. 그게 예리했대. 그래서 항상 선글라스, 색안경을 꼈대. 그 눈빛을 감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났다. 부하를 딱 째려만 보면 부하는 완전히 쫄았대.
그게 무서워서. 몰라. 뭐, 나도 본 적은 없으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그게 태양의 눈빛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 또, 박정희 대통령 때, 경보속도로 조국 군대를 만들어 밀어붙여. 밀어붙이죠? 그게 태양이네요. 아까, 초나라, 항나라 싸울 때 장기만 항우. 밀어붙여. 태양이네요. 좋게 말하면은 조국 군대의 아버지고, 그죠? 나쁘게 말하면 독재자인 거예요. 밀어붙이다 보면 꼭 부작용이 있게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뭐 내가 잘못나 역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인정할 거 인정하고 비판할 거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후진국을 원조를 해줘요. 그죠? 원조를 하면은 보통 100원을 원조하잖아요.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 다 떼먹어서 10원밖에 전달이 안 된대. 다 떼먹어서. 그래서 독재 국가를 더 강화시켜준대. 부정부패를 더 많이 시켜줘서. 헷갈리죠? 그 나라가 후진국이다 지원을 해줬는데 내려가는 도중에 다 떼먹어서 반의 반밖에 전달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후진국을 더 후진국으로 만들어준대. 아주 논리가 웃긴 얘기가 됐죠. 근데 이게 이제 IBRD라든지 뭐 유명한 선진국 은행들 이런 클럽에서 이렇게 해주는데 유일하게 실패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죠. 실패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우리나라는 100원을 줬다. 그러면 오히려 펀드까지 더 모아. 기금을 더 모아서 밑으로 나면 200원을 만들어서 도로 건설을 했다는 거죠. 큰 희한한 나라지. 100원을 줬는데 나중에 200원이 됐네. 그래서 우리는 조국 군대를 만들고 이게 경제 건설을 옛날에 6.25 전쟁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어요. 전 세계 후진국적 후진국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잘 살게 한다는 원동력 중 하나가 이 경제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힘이면 대단해요. 더 나아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박정희 대통령 그 형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그 형님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막 자기도 사업을 하겠다고. 근데 얘기를 쭉 듣고 보니까 다 국책 사업들이에요. 사실은 박 대통령 형님을 주변 사람이 이제 꼬신 거지. 그래서 사업 같이 하자 뭐 압력을 넣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알았다고 형님 내려가시라고. 그래서 그 형님 댁 집 앞에다가 경찰을 딱 배치시켜 놓은 거야. 그래서 형님 댁 드나드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다 체크하고 신원 확인해서 다 세무조사를 다 시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형님 댁 갔다 오면 세무조사를 세금 막 때려지고 하니까 비리 다 캐서. 그러니까 얼씬도 안 하게 되지. 그래서 그때 형님이 크게 반성을 하고 자숙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일체 청와대 얼씬도 거리지도 않았대요. 그건 대단한 거지 않아요? 자기 친인척을 가장 엄격하게 했어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있어서 친인척에 있어서만큼은 다 빈털털이야. 빈털털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절대 권력이나 이권에 개입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인정해야 돼.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어느 누구래도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누구래도 권력을 잡았다 하면은 자기 친인척을 이렇게 약간 뒷배를 봐준다든지 후원해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거를 억눌렸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열정을 진짜 큰데 경북도 만들어 밀어붙여 중화건설 뭐 기타 등등 이런 걸로 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에 방글라데시에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게 잘 살게 된 원동력 중에 하나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또 독재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그게 잘잘못은 내가 운운할 바는 아니고요. 나는 말할 때 이런 것이 태양인의 모습이다. 좋게 말하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독재자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태양인의 특징이다. 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 사진을 좀 볼까요? 요 사진을 보면은 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최고 실력자가 됐을 때 그 따님 국민학교 운동회에 갔어요. 지금은 초등학교죠. 운동회에 가서 갑자기 예정에도 없던 부모와 아이의 이어달리기를 뛴 거예요. 같이 달리기를 뛴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에도 없이 뛰니까 보좌관들이나 경호원들이 깔깔깔 웃으면서 쫓아가는 거 보이세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이 순간에는 우리나라 최고 실력자가 아니라 순수한 아빠의 모습인 거예요. 아빠가 따라 뛴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에도 없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태양이는 내가 옳다 하면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 태양인 같은 경우, 당신 웃두리 벗어. 이거 필요해. 정당성을 부여라. 그러면 누구 앞에서도 웃두리를 벗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필요해? 뭐가 부끄러워? 필요한 거지. 라는 식이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옳다고 하면 하는 거야. 누가 뭐라면 무슨 수입이야. 이게 태양인의 본 모습이라는 거야. 이런 것이 이제 보고 박정희 대통령의 태양인이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다음을 볼까요? 이거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초나라에 나오는 항우예요, 항우. 물론 나는 항우를 본 적은 없죠. 누가 봤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 항우는 역발상 기계에 사람 힘이 셌대요. 근데 초상화를 그리는데 요 눈빛을 보세요. 눈동자가 어떻죠? 위로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기상이 솟구쳤어요. 만약에 역발상 기계에 살 정도 힘이 센 항우 그림을 그리는데 요 눈동자 그림을 만약에 밑으로 그렸다면 어때? 그림이 확 죽겠죠. 그죠? 즉 어떤 사람의 그림을 그려도 기계가 강하고 뭔가 확실하고 뭔가 기세가 등등한 얼굴을 그릴 때는 눈동자를 위로 그린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태양인의 모습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다음을 볼까요? 그래서 그 태양인의 모습에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소양이네요, 소양인. 소양인은 어깨가 좀 발달됐어, 어깨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역삼각형 같은 느낌이다, 그죠? 어깨가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 얌전히 걸을까요? 손 활개짓을 할까요? 자기도 모르게 활개짓을 해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얌전히 말할까? 막 손짓발짓을 많이 할까요? 자기도 모르게 손짓발짓을 해요. 그리고 복도를 걸어갈 때 발작 소리가 얌전하게 들릴까요? 아니면 뚜벅뚜벅 발작 소리가 들릴까요? 유독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지나갈 때 누가 지나가는데 유독 발작 소리 들리는 사람이다. 층계를 오르든 복도를 지나는데 발작 소리 뚜벅뚜벅 걸리는 사람. 그 사람 대개 보면은 어깨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걸음이 경쾌해. 뚜벅뚜벅. 그리고 비가 왔다. 비가 오면 어때? 이게 발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발 뒤꿈치께 옷에 흙탕물이 잘 튀어요. 조금만 걸어도. 그리고 옷깃에 있지. 이게 발이라고 봅시다. 그럼 옷깃에 흙이 잘 묻어요. 그런 사람들 잘 보죠. 그거는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소양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양인들이 발걸음도 경쾌하고 물도 잘 튀고 또 구두 있죠, 구두. 이게 구두라고 하시다. 그럼 구두 앞코가 어떨까? 가다가 돌불에 잘 부딪혀서 해져 있어요. 해진다고 그러죠. 예, 상처가 많이 났어요. 한번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유독. 그래서 이런 수영선수들은 발도 중요하지. 발도 중요한 사실은 이 손힘이야. 어깨가 발달돼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수영선수들을 보면은 소양인들이 상대적으로도 유리해요. 물론 뭐 다 소양이 이건 아니지만 소양인은 조금만 노력하면 이게 돼요. 그래서 엮기를 한다든지 평행봉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양인은 조금만 노력해도 어깨가 쫙 벌어져요. 근데 소음인 같은 경우는 한 3년을 해야 벌어지죠. 이게 돼. 쉽게 말하면 소양인은 3개월만 해도 될 거를 소음인은 3년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소음인도 따뜻하게 노력하면 이렇게 되지만 같은 조건이었을 때 소양인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것도 소양인도 운동을 한도 안 한다. 그럼 왜소하지? 운동도 안 해도 어떻게 돼? 운동을 하면 쫙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말해야지. 다 그렇다 이게 아니야. 조건이 같을 때 상대적으로 더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양을 보면은 이런 느낌, 어깨가 딱 벌어진다는 이런 역삼각형 같은 느낌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소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다음을 좀 볼까요? 자, 이건 실제적인 환자예요. 이 사람은 운동도 안 했어. 그래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게 가슴이 딱 벌어진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이거 사실 한의원 내방이에요. 내방인데 이런 느낌들이 딱 들어오죠. 이게 소양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요건 다른 사람이에요. 이거 뭐 사진이니까 내 사진이고 다른 사람인데 뭐 어때요? 이런 느낌 좀 들어요. 역삼각형 같은 느낌. 요런 느낌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소양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사람들이 그 손짓발짓도 잘하고 또 발걸음도 더 경쾌하고 뭔가 화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타나겠죠. 또 소양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이게 팔이 가면은 쭉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죠. 그게 아니라 내려오다가 확 두꺼워지죠. 그때가 내려가요. 요게 발달돼요. 다시 말하면 소양인은요. 이게 팔을 보죠. 그럼 이게 두꺼워졌다 확 내려가는. 이게 화면이 잘 안 나오네. 이게 두꺼워졌다 내려. 이런 느낌들이 나요. 물론 이 사람이 철근을 들었다든지 노동자 뭐 계속 손을 그러면 굵어지지. 예. 같은 조건이었어요. 내가 항상 얘기합니다만 각 체질별로 같은 조건이었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더. 알려도 소음인도 맨날 그 공사에서 일했던 건 두꺼워지지. 그게 아니라 같은 조건이었을 때. 소양이는 상대적으로 이런 식으로 확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 걸로 봐야 돼.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이런 사람들 보면 아 성격이 쾌활하고 소양인이다 이렇게 알아들어도 크게 틀려요. 물론 물어봐야지. 운동 좀 하세요? 아니면 일 하세요? 직업도 좀 물어보고.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이렇다. 이러면 소양이구나. 근데 공사장에 일하는데 팔이 이렇게 나온다. 뭐 다른 체질도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겠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적인 여건이나 운동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지 하나만 갖고 다 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웃기게 뭐 팔뚝구타이를 나오네. 뭐 넘어가고요. 이건 태음인이에요. 태음인을 말하는데 유명한 이만기 선수예요. 씨름을 할 때는 허리 힘을 해야 돼. 등 배지기를 한다든가 어치기를 한다 이럴 때는 허리 힘으로 해야지. 허리가 약하면 씨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태음이니까 씨름이 어울리고 또 씨름을 하다 보면 태음이니까 허리가 강화가 돼요. 뭐 닭이 먼저나 개래 먼저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씨름 선수들은 태음인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수영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소양이 많다고 그랬죠. 그것도 다 소양이 이건 아니지. 씨름 선수라고 다 태우면 이건 아니지.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많더라. 이걸 이해를 해야지. 다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유명한 그 이만기 선수 표현을 싹 하고서 딱 환호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아주 유명한. 그래서 이게 근데 얼굴을 잘 보세요. 가죽을 보세요. 두꺼울 것 같죠? 진짜 두꺼워요. 진짜 두껍다니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해야겠다. 그리고 자 허리가 두꺼우면 어떨까 우리가 자 서 있을 때 앞짐을 잘 질까 하면 뒷짐을 잘 질까요? 앞짐을 잘 하면 뒷짐을 잘 질까요? 어? 허리가 두꺼우면 자기는 뒷짐을 져요. 본능적으로. 자 허리가 두꺼운 사람들은 앉았다는 걸 좋아할까 하면 싫어할까요? 한 번 앉으면 맹기작거려. 싫어요. 귀찮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 번 앉으면 맹기작거려. 태음인들은. 한번 여러분 주변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 그리고 허리가 두꺼우면 아까 뒷짐을 잘 진다고 그래. 아주 웃긴 얘기 할까요? 그 어린애들 있죠. 한 3살, 4살. 막 걷고 뭐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서 있는데 배가 나오면 얼마나 아프게 어린애가. 근데 내 앞에서 뒷짐을 딱 져. 3살, 4살 뭐 어린애들이. 어떻게 웃기지도 않지. 근데 본능적으로 태음인들은 자기들의 뒷짐을 져요. 참 희한하죠. 한번 잘 보세요. 그냥 무심코 서 있는데 뒷짐을 지나 앞짐을 지나 잘 보세요. 그러면 그게 딱 드러나요. 그런 데서 체질을 아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요런 얘기를 자꾸 해줍니다. 그걸 유심히 좀 봐라. 그리고 그런 것이 쌓아져서 공부가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태음인들은 이런 어떤 표하고 씨름 선수들 같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라는 거를 잘 보세요. 이거는 요새 이만기 교수 얼굴이에요. 요새 얼굴이에요. 어때요? 그 앞에 그 흉상봉과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하관도 발달돼 있고, 그죠? 두툼하고. 가죽 한번 만져보세요. 두꺼울 것 같다면 얇을 것 같아요. 두꺼울 것 같죠? 진짜 두꺼워요. 나는 이걸 왜 또 얘기를 안 하면,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 중에 하나가, 그 민속 아나운서였어요. 민속 씨름 아나운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그 리포트를 가져왔는데 이만기를 맨날 인터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이만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체질 판단하는 것을 가져왔다고 나한테. 근데 그거 보니까 내용 쭉 읽어보면 진짜 태음인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태음인을 알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일부러 잠깐 잠 좀 깨고 뭐 심심풀이로 약간 여자 뒷모습을 넣습니다만 앞모습 넣을 수는 없잖아요. 때문에 이게 어때요? 뭐 허리를 약간 비틀어서 그런다. 허리가 두꺼워요? 아니면 얇아요? 허리가 두꺼운 거죠. 그래서 허리가 두껍기 때문에 아까 그 씨름 선수들 같이 자 사람은 쭉 해서 만지고 이런 맛이 나오는데 이 태음이는 전체적으로 어깨 넓이나 가슴이나 허리나 힙은 거의 비슷해요. 저 통나무만 듯한 느낌이 와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왜냐면 굴곡이 좀 없어요. 그런 느낌들이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 그러냐? 그건 아니지. 그런 느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도 허리가 사실 두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약간 뒤틀렸습니다만 허리가 두꺼운 뒤태가 금방 드러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이제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물론 태음인도 허리가 날씬한 사람도 있죠. 노력을 많이 하면은.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사합니다. 항우. 아까 태양이라 그랬죠. 유방은 태음이네요. 유방은 음웅 떠는 거에 대명사죠. 그래서 이 항우는 눈빛이 이렇게 세상에 눈빛 이렇게까지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상징적인 의미죠. 기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래 세상에 이런 괴물이지 이렇게 진짜로 이러면. 근데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눈빛이 이렇게까지 치솟게 오르려는 특징 중에 있다는 거야. 이게 태양인의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또 유방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항우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처지죠. 요거는 이제 뭐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태음인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소음인. 소음인은 어깨가 좀 가늘고 허리는 가늘면서 히프가 좀 크게. 허리보다 히프가 훨씬 강하게 느껴지는 요런 느낌들이 좀 오죠. 그런 걸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고요. 요건 이제 소음인들. 소음인들은 아까도 했습니다만 어깨가 가늘고 허리가 가늘고 히프가 커. 근데 히프 절대 사이즈 크네. 이건 아니지. 허리가 가늘다가 히프가 커지니까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진짜로 크냐.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소음인이 이렇게 걷다 보면 실룩실룩 걷는데 되게 섹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귀엽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어깨가, 뒤태를 넣습니다만 어깨가 가늘고 허리는 잘룩하죠. 그죠? 그러던 히프가 있는다. 근데 히프 사이즈가 절대 사이즈가 아니라 허리가 가늘다가 커지니까 뭔가 좀 강조되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오죠. 그래서 요런 것 진짜 소음인의 뒤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요건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이건 캐릭터예요. 소음인을 만든 캐릭터인데 어깨가 가늘고 허리가 가늘면서 히프를 강조한 이런 소음인의 캐릭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 거지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이건 이제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뭐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할 때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만. 자, 요 사람을 볼까요? 요 A라는 사람을. 자, 이 사람은 소음인일까요? 태음인일까요? 체질이 뭘까요? 태양인일까요? 태음이네, 태음인. 자, 어떻게 할까요? 멀리서 봤습니다만 가죽을 보면 어때요? 두꺼울 것 같죠? 그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뒷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옷이 풍푸전해지면 사실 허리가 좀 두껍게 느껴지죠. 그죠? 이게 태음이네요. 그래서 요 태음인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런 느낌들, 네모진 듯한 느낌이 들고 두툼하고 그리고 뒷짐을 지고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이 오죠. 이게 태음이에요. 자, 요 B라는 사람은 체질이 뭘까요? 소음이네요, 소음인. 자, 요 사람은 멀리서 봤습니다. 소음인의 특징은요, 웃을 때 보면 보조개가 쏙 들어가요. 이게 소음이네. 그리고 뭔가 눈웃음도 잘 치고, 이게 소음인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만, 또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은 뭔가 귀엽기도 하고, 그리고 어깨가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허리는 더 가늘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오죠. 왜소하게 느껴지고, 자연스럽게 앞짐을 져요. 허리가 약하면요, 자연스럽게 앞짐을 져요. 아까 그런 얘기했죠. 허리가 두꺼우면 뒷짐을 지고, 허리가 약하면 앞짐을. 소음인이 허리가 가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앞짐을 져요. 소음인이 그게 어울려요. 소음인이 뒷짐을 지도 오래 못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참 이상하게. 소음인이 뒷짐을 지고 있으면 불편해. 그래서 오래 못해요. 그래서 요 B라는 사람은 요 소음인을 의미해. 물론 이 사람도 소음인이겠지, 당연히. 자, 또 다음을 좀 볼까요? 자, 이 사람은 C. 이 사람은 체질이 뭘까요? 소양이네, 소양이. 자, 있으면 어깨가 좀 발달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가슴도 딱 벌어지는 느낌이 들어와요. 그리고 앞짐을 쥐고 있습니다만, 내 교수님 앞이니까 앞짐을 쥐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색하죠. 자, 뒷부분. 자, 이 사람들, 요 사람들의 소음인들이 앞짐을 증거하고, 이 사람 소양인이 앞짐을 증거 느낌이 다르죠. 이 사람은 교수님 앞이니까 앞짐을 증 거야. 앞에서 오면 너무나 자연스러워. 그죠?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요런 거죠. 요 사람의 소양인이죠.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서 있는 모습,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도 외견으로 보면 이 사람이 뭐다 라는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체질을 보는 거는 사실은 오늘은 하나의 맛보기로 체형을 봤을 때 아는 요령을 설명해 준 거예요. 체형을 딱 봤을 때 어디가 벌써 발달했느냐, 어깨냐, 가슴이냐, 허리냐, 눈빛이냐, 뭐 엉덩이냐 이런 모습을 보고 저 사람 특징이 뭐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다다? 이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말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얼굴만 봐서 체형, 몸의 모양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것만 잘 알아도 상당 부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은 잘 보세요. 잘 봐서 최소한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얼굴을 봐서 하관이 발달하고 가죽이 좀 두껍고 또 밥 먹을 때 유독 땀을 흘린다. 뜨거운 밥을 먹을 때, 찌개를 먹을 때. 그러면 혹시 이 사람이 태음인이지 않을까? 허리도 두껍네? 그러면은 거의 틀리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깨가 발달하고 가슴이 딱 벌어졌고 이게 팔뚝이 두껍다 확 가늘어지고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하고 뭔가 맨날 비가 왔다 하면은 흙탕물이 잘 튀고 뭐 구두도 잘 해지고 그리고 발전소리 유도가 들린다. 성격도 급하다. 그럼 이 사람이 소양하지 않겠냐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는 거예요. 또 저 사람은 소심하고 얼굴도 쏙들하고 단정하고 한데 허리는 가늘면서 앞짐을 잘 짓고 히프가 좀 발달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귀염둥이 뭔가 소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혹시 소음인이지 않겠냐? 하면 거의 맞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게. 또 저 사람을 보니까 눈빛이 무섭더라. 화가 날 때 무지하게 무섭고 뭔가 열정적이다. 그리고 너무 강렬하다. 눈이 살기가 있다. 혹시 태양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양인들은요, 말을 하다 보면 자기도 음성이 높아져. 막 높아진다고. 그것도 옆에서, 너 화났냐? 화난 건 아닌데, 열중하다 보면 그래요. 그러면서 눈빛이 올라가. 옆에서 보면 무서울 수도 있죠. 내가 상사다. 그럼 부하 직원이 그게 아니라 건방 떨라고 나한테 덤비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 내가 선배다, 후배가 그러면, 야, 너 왜 건방 주고 나한테 덤벼? 그리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걸 이해하는 게 생활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각 체질별의 특징을 알아서 생활에 응용을 해서 서로 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지. 누구 쌈 붙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용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해를 하자. 그래서 이 사회가 대동사회. 서로 간에 이해하고 협조하고 올바른. 그래서 이게 나는 주장하는 종교 아닌 종교라고 그래. 종교는 아니야. 근데 종교의 근본 목적 서로 간에 이해하고 화합하고 하자 이런 얘기 아니야. 이 세상 잘 먹고 잘 살자. 미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종교 아닌 종교지 뭐야. 종교는 아니야. 하지만 종교 같은 역할을 한다. 체질을 이해한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르면은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체질이 다르면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지? 그게 아니라 체질을 이해하면 못해. 저 사람 저럴 수 있어. 저 사람 태음이니까 게으를 수 있어. 엉덩이가 무겁고 맹기서 걸 수 있어. 그 이해를 해줘야지. 왜 게으름 따라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또 태음인이 왜 저 사람 맨날 천방출 맨날 돌아만 다니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소양이는 그게 어울린 거고, 태음인이 그게 어울려. 소음인, 소음대 다 달려단 말이야. 그걸 이해해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대동사회, 서로 이해하는 사회로 만들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표현을 종교 아닌 종교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도 유익했습니까? 그래서, 유익해서 박수 한번 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그냥 공부를 이 정도로만 할까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